안녕하세요. 중천철학도서관 12월의 철학책 소개를 맡은 안광복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의 책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요. 현대사회 생존법이라고 알랭드 보통이라는 대중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은요, 이름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 사람처럼 들리는데 스위스 출신이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철학자입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서 굉장히 유명한 대중 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최근에는 최근이라기보다는 10년, 한 10년 정도 됐는데 더 스쿨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그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영국에서 런칭을 했어요. 그게 2008년인데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게 암스테르담, 베를린, 상파울로, 파리,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인생학교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철학학교를 개설해서 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인생학교에서 하는 모토는 뭐냐면 배움을 다시 삶의 한 가운데로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중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수형 공부 참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국수형을 뭐라 그러냐면은 도구 교과라 그럽니다. 삶의 도구가 되는 학문들이죠. 무척 중요합니다. 국어 잘해야 되고 수학 잘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돼요. 근데 도구 학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주는데, 생계를 꾸리는 방법론을 알려주는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내 마음의 헛헛함, 그 다음에 이 공허함, 그리고 불안 같은 감정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이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알랭드 버튼의 인생학교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정말 가르쳐 줘야 되지만 삶에는 절실하지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런 삶의 의미 찾기, 관계 가꾸기, 감정 다스리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철학 학교입니다. 이 그 현대사회 생존법은요, 인생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고갱이가 될 만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현대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알랭드 보통은 정말 뼈 때리는 통찰을 남깁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 탓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십시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자유주의 경제학자죠. 이분이 1948년에 개인주의와 경제질서라는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상대 기업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세상의 부와 번영을 가져온다. 맞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면 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어지고 물가도 내려갑니다. 그죠? 싸고 가성비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기업들이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치열한 경쟁의 어떤 그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정작 우리는 어떨까요? 맨날 잘리지 않을까, 뒤처지면 어떨까라는 불안에 시달려요. 그리고 항상 초조하죠. 이거를 포모라 그러는데요. 전문 용어로 기억해 주십시오. Fear of missing out. 뒤처져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리는 항상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아마도 선진국이 될수록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도 그만큼 크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책에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풍요로우나 불안하고 연결이 잦으나 외롭다. 맞죠? 우리는 경제만 발전하면 내 안의 불안함도 해소되고 삶도 더 여유로워지고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알랭드 보통은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왜 불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수긍이 가는 대목들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화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깨서 맨 처음 시작하는 일과가 그 기도드리기였습니다. 그죠? 아침 기도. 아침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네 전통도 다르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그 옛날에 어머니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겠죠. 마음을 경건하게 튜닝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아침에 딱 깨면은 일단 스마트폰 끼고 보면서 신문부터 읽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부터 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분 잡치면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매일 자발적으로 공포의 강물에 발을 담그는 셈이다. 맞죠. 아침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걱정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당수 고민은 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정치가들이 막 싸우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정당의 대표가 저한테 와서 의견을 물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만 나고 뭔가 생각은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감에 빠지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매달리지만 여기에 대한 해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런 정보 중 상당수는 몰라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한 1000배는 더 불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7세기의 프랑스 농부들은 루이 14세의 삶하고 자기의 삶을 비교하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왕의 모습을 볼 일도 없고 비교를 할 어떤 그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변 세계의 농부들끼리만 보면서 자기 삶을 튜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쩌죠? 재벌 4세들하고 나의 삶을 견져요. SNS 보면서 야, 이런 데도 가?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자기 삶이 훨씬 더 불행하다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안 느껴도 되는 불행을 자기가 오롯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더 우리가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불행하고 헛헛하고 뒤처지는 이유는 누구 탓입니까? 옛날에는 팔자 탓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신분이 높지 않으면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탓? 세상 탓을 하면 돼요. 아니면은 신의 탓을 해도 됩니다. 그죠? 신이 나한테 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해서 인도의 카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남의 탓을 할 수 있으니까 원인을 나한테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 탓이죠? 오롯이 내 탓입니다. 그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보세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기회도 다 주어졌는데 왜 못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너의 불행은 너의 탓이야. 그죠? 자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오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 능력 탓이라는 자책감도 듣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묻는 질문을 알랭드 보통이 딱 꼬집어요. 옛날에 뭐부터 물었는지 아세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저기 광주에서 오셨군요. 부산에서 오셨군요. 이게 첫 물음이었어요. 그죠?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더 그랬대요. 한 150년 전에는. 근대화되기 전에는. 그죠?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지역 차별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내 탓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차별받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어쩌라고요. 그죠?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닌데 지금은 직업을 물어요. 무슨 일 하시죠? 그죠? 이 말 속에는 연봉이 얼마예요? 지위가 얼마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능력에 대한 비교, 이게 현대 문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날이 서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혹시 하찮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밉보이면 어떡하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안과 초조, 공포, 헛헛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십시오. 어떻게 취하냐 하면은 알랭드 보통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귀를 막아라. 하다못해서 적게 보고 들어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 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안 봐도 내 삶의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산책하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꽃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죠? 산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찮은 존재건 존귀한 존재건 자연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죠? 나한텐 정말 심각한 문제고 세상이 내일 모레 망하게 생겼는데도 꽃은 피고 새는 울고 낙엽은 지고 다시 봄이 와요. 그죠? 만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나한테만 심각하고 초조한 거예요. 신문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큰일 날 것 같지만 1년 전에 12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못해요. 그때만 심각했던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튜닝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일상에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사실을, 기차는 대부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감동적이고 훌륭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날들은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매일 뉴스를 접할 방법은 없었지만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현실을 그려낼 줄 알았던 중세시대의 문명 농부보다 더 아는 게 적은 상태가 되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뉴스는 용서하고 반성하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고요하고 친절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뉴스다.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십시오. 고독할 줄 알고 조용할 줄 알아야, 심심할 줄 알아야 현대사회가 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알랭드 보통의 현대사회의 생존법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확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알랭드 보통의 얘기 중에 90%는 새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예요.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얘기한 것하고 에픽테투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진짜 지혜를 주는 거는 최신의 지혜보다 검증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오래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고전을 보시면서 철학책을 보시면서 마음을 튜닝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의 윤리학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랭드 보통이 다른 책에서 썼던 아마도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일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행복 이퀄 이룬 것 빼기 바란 것. 이해가 되세요? 행복은 많이 이루어서도 이루어지지만 욕심을 줄이면서도 이루어집니다. 현대사회는 많이 뛰고 열심히 달리고 이루어야만 행복해야 된다는 환상을 주지만 진짜 행복은 내려놓고 이기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데서 옵니다. 12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내가 현대사회의 생존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생각 없이 뛰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뛰어야 되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를 품고 많이 이루는 것보다는 내려놓는 것, 그리고 쫓기듯이 사는 것보다는 좀 심심하게 살면서 내 마음을 튜닝하면서 제대로 가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게 12월에 연말에 품을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대사회의 생존법을 살펴보시면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는, 새해에는 더 행복한 삶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